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전기차 투자 어디 하면 내가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원탑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비아디가 정말로 무섭게 따라오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전기차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어쨌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을 현재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전기차 기업 1등은 테슬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30만 대나 팔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전기차를 판 기업은 현재 존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투자에 있어서 내가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 가져간다라면 리스크가 적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테슬라 모델 Y는 베스트셀링 카로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인기를 많이 얻고 있죠. 그렇지만 전기차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적은 투자가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리스크를 끌어올리는 베팅이 들어갈 수가 있고,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은 투자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계속되는 성장률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너지 사업을 계속해서 손대고 있죠. 전기차 외에 다른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발생을 해야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테슬라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모델 3, 모델 Y를 통해서 개인 승용차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면 앞으로는 픽업 트럭, 버스, 딜리버리 밴 등 상용차, 트럭 부분에 조금 더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 내연기관차들은 테슬라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하이엔드 전기차를 시작으로 저가형으로 점점 가격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했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만에서 5만 달러 전기차를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기업이 테슬라의 전략을 그대로 카피하면서 하이엔드부터 시작을 해서 저가형으로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루시드와 리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투자 방법을 원하신다라면 테슬라가 맞을 것이고,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은 투자법을 원하신다라면 현재 뚜렷하게 보이는 기업, 10배 이상의 수익이 나올 기업, 전기차 기업 중에서는 루시드와 리비안이 눈에 띄고 있는 건 역시나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지만 현재 루시드의 주식 가격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루시드가 최고의 전기차를 내놓은 것은 팩트입니다. 루시드 에어가 보여주는 수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숫자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거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루시드의 주가가 피크를 찍었던 시점이 루시드 에어를 출시를 하였을 때인데, 현재 1분기 딜리버리 숫자를 내놓지 않고 있죠. 테슬라랑 리비아는 1분기 몇 대 팔았고 몇 대 생산했는지 내놨는데, 루시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1분기 숫자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아무리 루시드 에어 퓨의 효율성 수치가 엄청나고 주행거리가 놀랍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몇 대 팔았냐, 몇 대 팔 것이냐, 매출이 얼마 나올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루시드가 확실한 해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루시드의 주식 가격이 지금까지 보여준 기술력에 비해서 굉장히 저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시드 공장에 내놓은 차량들을 보시면 저기 주차된 차량들 계속해서 주차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주주분들은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루시드의 영업 마케팅 팀들은 루시드의 엔지니어 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차를 내놨는데 판매를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많은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의 멘탈은 나갔습니다. 생산 초과 달성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어쨌든 모든 원망의 소리는 생산과 영업, 딜리버리 이쪽으로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 가지 희망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애플 루머는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루시드 주가를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빅테크 파트너십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루시드의 대표 피터 형께서 빅테크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터질 때 루시드의 주가가 정말로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대부분의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 일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 원하지 않죠. 그냥 애플, 오직 애플, 애플 카플레이, 애플 통합 시스템, 루시드의 하드웨어와 애플의 소프트웨어가 만난다라면 제대로 이 시장을 먹을 수가 있다. 이러한 포텐셜을 보고 견디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시드의 소프트웨어 임원진들이 일은 잘 처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OTA가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처음 루시드 에어가 출시됐을 때 그리고 지금의 루시드 에어 기능적으로 굉장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쨌든 루시드 에어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루시드는 그래비티를 통해서 역전승은 가능할 것인지, 최근에 매크로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럭셔리 세그먼트, 특히 전기차 고급 세단 이 부분에 대한 판매가 사실 루시드뿐만 아니라 테슬라, 벤츠, 아우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급 세단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주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대세 SUV 그래비티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한방 역전승을 노릴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루시드 주주분들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를 통해서만 역전승은 가능하지 않다. 어쨌든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려면 SUV 그래비티 플러스 저가형까지 가야 될 것이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엄청난 여정이고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포텐셜을 보고 리스크를 조금 더 껴안고 지금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루시드와 시어의 조합, 여기서 어떠한 전기차가 탄생을 할지, 그리고 루시드의 오너 빈 살만이 형이 얼마만큼 밀어줄 수가 있을지, 현재 루시드의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시대가 오는 만큼 전기차 기술력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의 문제점은 역시나 배터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주행 거리가 정말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인 것인가? 사실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생산량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이 포텐셜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유럽, 중국 시장으로 전기차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 미국, 아시아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할 때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이 오지 않을까요? 현재 생산과 판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루시드,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를 해나갈 것인가? 그걸 돌파하는 정답을 찾아만 낸다라면 주식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주식 가격이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나 엄청난 캐시번, 리비안의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현금 소진이 엄청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생산과 영업 부분, 딜리버리 부분은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하이엔드 모델 S랑 X 1분기 때 1만 대 팔았는데 리비안 역시나 현재 하이엔드 가격대의 제품을 내놓고 있고 1분기 때 8,000대 가량의 판매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생산 숫자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성적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벤츠, 아우디, BMW 이런 하이엔드 전기차들도 많이 못 팔고 있는데 허머 EV 같은 경우에는 2대 팔았습니다. 1분기 때. 그런데 리비안은 거의 8,000대 가량을 인도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은 전기차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현재 리비안의 내년 목표는 아론 플랫폼에서 85,000대인데 여기에 딜리버리 밴 이것까지 더해진다라면 내년에 10만 대를 찍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테슬라 외에 두 번째로 성공하는 전기차 기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리비안 경영진의 목표는 내년에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로 올라오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10만 대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리비안이 보여주는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매출 총이익이 플러스로 올라오는 순간 리비안의 현금 소진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리비안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리비안 역시나 테슬라의 전략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습니다. R1 플랫폼을 시작으로 R2, R3 플랫폼까지 계속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고 현재 리비안의 CEO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R2 플랫폼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의 성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비안의 메인 모델은 당연히 R2 플랫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R2 플랫폼까지 가는 이 여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R2 플랫폼은 R1 플랫폼의 미러형, 그냥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픽업 트럭과 SUV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R2 플랫폼에서 모델 Y급 SUV 차량이 나올 것이다. 현재 테슬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이 모델 Y인 만큼 리비안 역시나 테슬라 모델 Y급을 내놓아야지 결국 흑자 전환으로 빠르게 돌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리비안으로부터 세단 모델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모든 순수 전기차 기업의 꼴은 똑같습니다. 3만 달러 전기차. 이거 누가 먼저 내놓는가인데요. 리비안이 R2 플랫폼을 통해서 모델 Y급을 내놓고 R3 플랫폼에서 3만 달러 전기차까지 여기까지 리비안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주가 상승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몇십 배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지만 리비안이 이것을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시점에서 100%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것이 리비안 투자이고 사실 스타트업 투자가 리스크가 높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처음 리비안을 봤을 때 수직 통합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점점 수직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죠, 리비안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력 포인트가 점점 올라가는 것은 팩트입니다. 현재 리비안의 주행거리는 400마일까지 찍은 상태인데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만 충분히 깔리게 된다라면 300마일 주행거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충전소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들이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의 유럽 공장은 독일이 아닐까.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을 만든 것처럼 리비안 역시나 유럽 진출이라면 역시나 독일 쪽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지아 공장부터 완성을 해야 된다. 여기가 완성이 돼야지 R2 플랫폼이 어서 빨리 출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최근에는 에너지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 쪽에 집중을 하면서 에너지 사업까지 건드리는 모습. 현재 리비안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은 매우 정확하고, 물론 지금 당장 에너지 쪽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전기차가 가야 되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비안은 계속해서 충전소를 열심히 깔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루시드와 리비안은 색깔이 다릅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기술적인 색깔들이 많이 나타나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생산 능력, 이 부분에 대한 색깔이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리스크가 높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은 이거 두 개 정도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망하기 직전의 전기차 스타트업들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기업들도 나올 것이고, 어쨌든 전기차 섹터, 여기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확실하게 고금리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보면 정말로 복잡합니다. 파월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스닥은 왔다 갔다 거리고, 그렇지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고금리 시대가 되었던 저금리 시대가 오더라도 전기차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종목 선별만 잘해낸다라면 반드시 이 중에서 텐베거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